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저희 나름의 팩트체크를 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그 미디어 특위가 이제 한겨레를 제소했다, 언중위에 제소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바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디어 스크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 민환연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미디어 특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의 한겨레 제소가 타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나름의 팩트 체크를 한 거죠. 기사 보도를 다른 보도들이랑 이제 비교해서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 자체를 좀 지적하는 그런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년 신문방송 모니터. 엉덩이를 흔들어봐 특집. 에이 진짜 애가 네? 좀 애가. 근데 이거 말고 할 게 딱히 네. 표현할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정말 그렇죠. 주책이형. 예. 참. 자자자 갑시다. 별로네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에 이제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거 한다라고 했고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뭐 구성들 이런 것도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거의 보수 쪽의 어벤져스, 보수 언론계 어벤져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똘똘 뭉쳤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잠깐 축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길환영 전 KBS 사장이 공동위원장이 됐고요. 네. 되셨고요. 그리고 5.18 역사학회 소속으로 각종 5.18 망언들을 옹호해온 이수님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 그리고 MBC에서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다가 해고됐던 최대현, 이분이 지금 펜앤드마이크의 방송제작 부장으로 가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미디어특위 위원회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좀 외부 인사들, 그것도 보수적인 굉장히 극우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다수 포함된 이런 미디어 특위가 구성되다 보니, 아니, 사람이 이러다 보니 뭐 하는 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성격이 나오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첫 업무가 그 한겨레 신문을 언중위에 제소를 한 건데요. 관련된 보도, 왜 한겨레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제소를 당했는가를 봤을 때 이게, 엉덩이춤, 지금 엉덩이를 흔들어봐 한 그 엉덩이춤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하기 전에 엉덩이춤 논란은 좀 이따 더 하고요. 그것 말고 사실은 많이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본인들이 이제 법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 관련돼서 또 다른 신문사도 이제 제소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가짜뉴스가 어떤 가짜뉴스였냐면은 네. 지난 고성 산불 때 문재인이 5시간 동안 실종됐다고 늦게 대응했다고 네네. 하고 그다음에 진짜 온갖 이상한 추측들이 막 퍼졌었어요. 막 그래요? 술 취해서 나타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참 대단해. 이런 가짜뉴스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진짜 상상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울신문이랑 강원도민일보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네티즌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도 언중에 제소를 하겠다고 미디어특위가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말 때문이야. 가짜뉴스를 퍼뜨린 네티즌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소를 했다는 거잖아. 지금 서울신문과 강원도민일보를.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팩트 체크한 거는요. 이제 서울신문과 강원도민일보 부분은 뺐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 어지간하게 보도했겠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해서 사실 처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모니터를 안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여성당원 엉덩이춤 요것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정말 이렇게 제소당할 만큼 문제가 있었는가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한겨레는 양호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보기에는 드는데 자, 이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보도량을 봐야 되나요? 뭘부터 봐야 되나요? 보도 시간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보도 시간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네이버 뉴스에 송고된 기사 시간을 기준으로 보도 시간을 비교를 했는데요. 최초로 보도한 곳이 한겨레가 아니라 YTN이었고요. 6시 13분에 보도를 했고 한겨레의 보도 시간은
19시 3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분 늦게 한 거죠. 네. 최초 보도에서. 그리고 한겨레도 순서도 5번째였습니다. 그 순서대로 YTN, 국민일보, 뉴스원, 매일경제 순서대로 보도가 나왔고요. 네, 네. 그 YTN 보도와 국민일보 보도 첫 번째, 두 번째 보도 사이에 시차가 꽤 있는데요. 거의 30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이 사이에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네. 자한당 비판 논평들을 냈습니다. 한겨레를 제소했다고 하는데 이 한겨레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치권의 비판 논평들이 나온 후에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도량은 그래도 한겨레가 겁나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보도량도 봤을 때 아니 나는 한겨레가 어찌됐든 눈에 거슬렸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해서 순서도 빠르지 않았고 그러게. 그럼 보도량이라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면 보도량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네. 그 온라인 기사도 있지만 네. 지면에까지 냈다는 거는 확실히 이 이슈를 중점으로 보고 그쵸. 그 신문사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면 신문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이 한겨레를 고소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지면 보도량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네. 전까지는. 네, 전까지는. 그래서 그 전까지 보도량을 보면은 그 동아일보가 세 그럼 건. 한 건 때문에 지금 제소를 당한 거네. 그렇지. 어. 야. 그 자유한국당도 사실 온라인 보도를 제소하겠다고 네. 특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비판한 거는 보수 언론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보면은 경향신문은 이거를 한 건도 다르지 않았고요. 지면에서는 동아일보는 3건, 조선일보가 2건, 중앙일보가 3건 이렇게 다뤘습니다. 비판의 수위를 봐도 네. 한겨레가 특별히 강하다고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동아일보는 그 사설 제목이 공감 능력도 시대 감각도 뒤처지는 한국당입니다. 네.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네. 거의 한겨레인 줄. 사설 제목이 이렇다니. 제목만 봐서는 누가 맞추겠어 동아일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앙일보의 사설은 자유한국당 지금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이나 출 때인가. 아주 세게 얻어맞았죠. 이게 지금 제가 읽어보면은 동아일보는 엉덩이춤 퍼포먼스는 한국당의 당원들도 당 지도부도 미투 운동 이후 변하는 사회의 감수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라고 했고요. 중앙일보는 이런 볼상사 덮고 낯뜨거운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앙일보는 한 발 더 나가요. 중앙일보는 비꼬기까지 합니다. 그 중앙일보는 그 외국 문화 신문들이 자주 쓰는 방법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칼럼에서 이것들을 언급해가지고 되게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는 네. 그런 칼럼을 중앙일보가 썼는데요. 여기 우리 제목 있네. 네, 분수대 칼럼이 우리 제목으로 쓴 엉덩이를 흔들어봐라는 칼럼인데 이게 중앙일보는 그 서양권에서 맨엉덩이를 보이며 조롱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 짱구가 자주 하는. 그거를 서양권에서 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칼럼에서 설명을 하면서 한 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문인과 비슷한 행동이 논란이 됐다. 민엉덩이를 노출한 건 아니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저항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어서 무닝이라 보긴 힘들다.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 논란을 언급한 거죠. 그리고 애들 장난 수준의 행동에는 비판하는 시간조차 아깝다. 그래서 그 비아냥거린 거죠. 야, 되게 세게 썼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비하면 한겨레는 별로 비판을 안 했어. 어떻게 이거보다 더 세게 써야지 제소를 당하지. 사실. 한겨레는 그 27일 날 황교안 대표가 이 논란을 언급을 하면서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겨레는 이 발언이 나오자 지면 보도를 그제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황교안 엉덩이춤 논총받자 좌파 언론 탓 또 황당 대응이라는 기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여성당원 엉덩이춤 퍼포먼스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며 언론 탓을 하고 나섰다.
이번엔 문제 원인을 엉뚱한 외부로 돌린 것이다. 이게 비판의 한겨레가 지면에서 한 비판의 전부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사들은 어땠나요? 난 방송을 사실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애초에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속옷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속바지를 입었는데 왜 속옷이라고 했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속옷이라고 하는 것과 속바지는 다르다. 우린 속바지를 입었는데 왜 속옷이라고 보도했느냐. 그게 틀려서 제소를 한다고. 사실 거의 말장난 수준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이제 저가 궁금한 거는 방송에서 그러면은 속바지라고 한 회사가 있냐고 그런 언론사가 있냐고 그 매우 궁금하다고요. 어땠어요? 사실 속옷이란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정치권 논평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기서 바른미래당 김정하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속옷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했고요. 그렇죠. 그거를 언론들이 따라서 보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속옷이라고 가장 먼저 표현한 건 한겨레 기사가 맞는데 이건 사실 거의 말장난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뭐야? 애초에 그 인터넷에서 홈쇼핑 같은 거 찾아봐도 속바지를 속옷 회사에서 팔고 있어요. 아 진짜 얘는 주책이셔 진짜. 속바지는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다. 홈쇼핑에서. 그런가요? 속바지 많이. 어쨌든 속옷의 일종이 시영 씨는 본 걸로. 네. 속옷의 일종인 건 맞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겉옷은 아니잖아 어쨌든. 네, 사실인 거죠. 네. KMS, JTBC, TV조선, 채널A, MBN 모두 다 하지 않았고 YTN은 속옷이라고 했대요. 네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YTN도 제소를 하거나 뭘 걸어야겠네. 좀 일러 맞춰야겠네. 거기다 YTN은 최초 보도였죠. YTN이 먼저래요. 그러면서 일러 맞춰야겠어요. 지금 저격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아, 제가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자, TV조선의 그 경솔하고 포커스 이거 대단했겠네요. 경솔하고 천박 당내에서도 울고 싶다라는 제목의 그 윤슬기 기자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근데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이 대부분 내가 봤을 때도 방송 그렇게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그렇죠. 비판의 수위가 비슷비슷했는데 네. 이런 표현 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네. 말장난 같은 제소를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다. 그 사실 속옷이 더 선정적인지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이 더 선정적인지 이거는 좀 대부분 언론들은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이라고 했고요. 청취자들의 거기서 거긴데 청취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둘 중에 뭐가 더 선정적인지.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처음에는 보도를 안 했다가 나중에 보도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면에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송사는 당일날 저녁에 다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약간 희귀한 그 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약간 그거는 처리를 했지만은 블라인드 처리를 한 방송사도 있고 안 한 방송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주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공식 행사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당대표가 막 칭찬하고 뭐 칭찬했다고 안 그랬다고 또 본인은 막 그러지만 전반적인 격려라고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계속 된 거죠. 자, 더 뭐 모니터 결과에 대해서 더 추가해 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는 그 자기가 격려하지 않았다. 네. 이거 가지고도 제소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소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장기자랑 관련 전반적인 격려를 했는데 속옷 퍼포먼스라는 설명 바로 뒤에 배치해서 마치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 격려사를 속옷 퍼포먼스 뒤에 배치한 매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랬죠. 조선일보의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은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 중 엉덩이 춤 무리라는 보도였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여성당원들의 엉덩이 춤을 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떤 짓을 벌였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황 대표는 공연이 끝난 후 오늘 한 걸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공연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동아일보랑 중앙일보의 인터넷판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네. 종편도 마찬가지로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에서도 이 점에선 다르지 않았는데요. 채널A에 잊지 말고 더 연습 엉덩이 춤 흑폭풍이라는
기사에서는 네. 이거 거의 노렸네. 이거 노렸네. 네, 아예 제목에서부터 먹이고 이거 들어가죠. 노렸어. 네. 문제가 된 엉덩이 춤 장면 바로 뒤에 황교안 대표의 격려 발언을 바로 실었습니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엉덩이 춤을 춥니다. 속바지에는 한국당 승리라는 구호가 한 글자씩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걸 물고 늘어진다는 것도 되게 황당한 일인데요. 황당하죠. 이 주장의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언론들이 비판한 대목은 소급 퍼포먼스를 독려했다고 비판한 게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그렇죠. 그런 낮은 그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을 한 건데요. 앞서 언급한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도 저질스러운 행태를 사전에 관리 감독하지 못한 볼성스러운 한국당이 아닐 수 없다면서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보며 박수를 치던 당대표의 경악스러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논평에서 비판을 했고요. 언론들의 비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언론들이 비판한 내용만 훑어보면은 동아일보는 장기자랑 전체에 대한 총평이긴 하지만 해당 퍼포먼스가 얼마나 민망하게 보일지에 대한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겨레는 황 대표는 행사 직후 여성 당원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KBS는 저 행사도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지 몰랐다는 건데 사회적 감수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라고 앵커 발언에서 나왔고요. MBC에선 당내에선 우리끼리 낯뜨거운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되냐는 자조가 나왔고 당 밖에선 그 지도부의 그 당원이다. 여성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JTBC MBN도 비슷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제소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허수아비 때리기 제소는? 네, 그 되게 엉뚱한 데를 쳤다는 거죠. 그 한강에서 뺨 맞고 한겨레 한겨레 보수 언론에 뺨 맞고 한겨레 화풀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허수아비 때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뭔가 이게 철학적인 말인가 이렇게 남들이 생각한다고. 되도록이면은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안한 말로 합시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그 특히 과학 용어 같은 거 좀 쓰지 마시오. 자, 허수아비 때리기 하나 썼다고. 네. 허수아비 때리기는 괜찮아요. 그나마 네. 과학 유머 있잖아. 시영 씨가 가끔가다 하는 과학 유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요.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때는 나는 맨날 항상 새누리당. 공영방송 장악했죠. 이정현 그 수석이 막 난리 났었죠. 그리고 전화하고. 미디어법 날치기로 날치기를 해가지고 보수 언론에 종편을 주었죠. 뭐 여러 가지 것을 자유한국당이 10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을 왜곡하고 언론을 진짜 완전히 망쳐놔서 지금 손을 못 쓰고 저희가 지금 뭐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 진짜 적폐가 너무 심하다라는 상황을 더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특위를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자신들이 이상한 일을 해놓고 그걸 다 언론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제대로 된 보도를 한 언론을 겁박하고 그보다 더 나쁜 언론은 그 가만히 있고 조선동아에 대해서나 좀 그 제소를 하든가. 그렇게 또 할 수는 또. 그러니까 하든가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박수를 쳐줄 수가 없다. 미디어 특위에 대해서 웬만하면 미디어 특위 같은 거 만들면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 미디어 특위는 영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 이거 정말 걱정되는데요. 일부 보수 논객의 그 구구적 색채,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네티즌들,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발당한 네티즌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홍보 매체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네티즌 또는 유튜버들, 이런 분들을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돼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퍼뜨리겠다. 그리고. 네, 저는 언론사 겁박은 한겨레가 그냥 안 쫄면 돼요. 그냥 그거는 초연하게 지나가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뒷부분의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정당이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진짜 국민들이 그냥 봐주지 못할 것이다. 이게 너무 기고만장해서 계속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당 행위를 하시지 마시고 좀 아니 근데 진짜 지지자들도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모두 극우는 아니잖아. 그냥 그렇죠. 보수, 네. 합리적 보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도저히 이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말 뭐 알아야지,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하시든가 안 네. 하시든가. 우리는 네. 규탄을 해야죠.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여상원 발언 듣다 빵 터졌네요. 아마 민사 형사는 공정하게 판결했어도 행정소송은 못했을 듯 싶네요. 그나저나 공공재, 사적재 이야기하니 김제동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같네요.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분노 가득한 멘트에서 저 물건 당장 내보내 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상원 변호사 그 들어보면은 네. 김제동 공연이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공공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말을 막 하는데 자기도 네. 말이 잘 안 맞나 봐요. 네. 하다가 막 더듬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막판에 공공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 이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문제 패널들이 아직도 나오는 거 보니 종편 3사 문제 패널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조금 주춤했다 또 하고 그리고 ITN에도 다시 막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네, 이초준 386님, 국가 간 청구권은 국가 간 효용이 되는 것이고 강제징용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사업주 간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청구권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같은 민족인 북한이 엄연히 협정도 없이 살아있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아베가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한국의 보수 언론이다. 일본 언론도 비판하는 사안을 굳이 쌍수를 들고 일본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는 짓거리는 눈뜨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서는 둘째치고 사실 보도조차 왜곡해가면서 일본 편을 드는 건 아무래도 금전으로 얽히지 않고선 있을 수 없다. 언젠간 반드시 국민들의 손으로 폐간되고 개망신 당할 것을 믿는다. 우리에겐 민원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참 민망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TNO님 네. 이원주 의원 포효하는 목소리 정치 맨정신에 못하는 건가 싶습니다. 맨정신에 못합니다. 네. 이걸 지금 어제 들으셨다고 하시네. 네, 그죠? 많이 따라잡으셨네요, 네. TNO님. 아, 그런 거예요? 많이 그 전에 많이 못 따라잡으신 거예요? 들어가지고. 네네. 자, 유튜브에 있는 댓글 보겠습니다. 김제동보다는 조선이 너무 싫은데라고 하늘보라님이 크크 민원연 화이팅 해주셨고요. 김제동 40억 기부한 기사는 왜 안 나올까요?라고 민수김님이 써주셨어요. 네. 봄 아지랑이님이 열등감 쩐다. 김제동 발가락 때만도 못한 것들 저것들도 인간이라고 밥 먹고 사는 게 용하다 막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베는 법보다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하셨고요. 김제동의 말 속에 항상 내포되어 있는 나눔과 공감이라는 의미가 저들 적폐 세력에게는 낯설거나 위협이 되었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성국 네가 못난 거 맞는데 라는 댓글도 있어요. 참 김재동이 있어 다행인 요즘입니다 라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